근데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소속이죠. 탄핵이 가결되면 한동훈 지도부 총사퇴해야 된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배신자들 비례대표에 모두 제명해야 된다. 90명만 단합하면 탄핵 정국 헤쳐나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앞서 이제 박지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지도부를 뭐 해체하기 위한 계속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탁탁 명분을 쌓아가는 그런 상황들 그 연장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지금 그렇게 되면 자, 이제 뭐 지도부가 붕괴해서 비대위가 되든 새 지도부가 들어서든 그렇게 되면 다 전제이고 가정입니다. 자, 분당 그러니까 2017년 그때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이 이렇게 뛰쳐도 나와서 분당이 됐던 그 상황이 재현될 것이냐 그것도 상당히 관심사인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박 변호사님은 분당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전망하셨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분당되든 안 되든 큰 의미는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국 주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수사가 더 진행이 되면 아마도 구속이라든지 아니 많은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계엄이나 이 내란 부분이지만 더 많은 게 있어요. 명태균이 사실 하다가 이것 때문에 계엄으로 잠깐 잊혀진 것 같아요. 명태균, 김건희 여사 부분 상당한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 어떤 위치 이런 것들 과연 있을까가 좀 의문스럽고요. 다만 그 작은 위치라도 지금 잡기 위해서 저기서 안에 분쟁하는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될 겁니다. 그게 분당으로 갈 수도 있고요. 분당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분당으로 가는 건 뭐냐면 나가서 뭔가 큰 힘을 발휘할 때 가는 거지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뭘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상당히 의문점이 듭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이제 분당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분들의 말씀이 예전에 2017년 이 바른정당 때는 34분인가가 나왔단 말이죠. 원내교섭단체를 훌쩍 넘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의원들의 숫자 그만큼 될지도 의문인데다가 된다고 해도 상당수가 비례대표 의원들이란 말이죠. 나오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원내대표단을 구성할 수도 없고 국가로부터의 어떤 지원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고 사실 한동훈 대표가 보였던 이 과정에서 지도력이라는 것도 많이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줬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다른 점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탈 때는 명확하게 다른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탄핵의 사유 자체가 이거는 사실 국민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때 박근혜 때 탄핵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지금까지도 이전에도 박근혜라는 이 주변의 비위의 정도가 내란하고 비교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이 뛰쳐나갈 수도 있었고 탄핵 찬반을 놓고도 갈라질 수도 있었고 그리고 각자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뛰쳐나가도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는 여전히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정들의 성립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고요. 또 지금 박근혜, 윤석열 두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박근혜는요. 그전부터 보수의 어찌 보면 뭐 위기에 빠졌던 보수를 끄집어내기도 했었고 이른바 보수의 정통성을 이어받던 그런 인물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지지율 자체도 떨어져 나간 지지율이 단순히 보수 내에서의 떨어져 나갔다 보다 이제는 보수를 우리가 대변했던 사람을 잘못 빌려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원래부터 보수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도 저는 뛰쳐나가서 새롭게 뭘 꾸린다기보다는 내부에서 어떻게든 이겨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